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관이 있는 사주가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주 명리학 육친론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것이 이 상관이지요. 그래서 이 상관이 있는 사주의 장단점 및 왜 이 상관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상관이 있는 사주가 성공한다, 처음 들어보셨죠? 자, 예를 들어서 예문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갑인년, 정축월, 신사일, 임진시. 이렇게 되면 연, 월, 일시에 상관이 하나가 있죠. 바로 임수가 되는데요. 금일주에, 신금일주의 임수가 금생수하니까 상관이 되죠. 자, 이 상관이 있으면,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일단은 상관이 있으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관의 강도를 우선 보고 상관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 약한가. 자, 그래서 일단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인성의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정인이나 편인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이 인성이 어느 대운에서 오는가. 만일에 사주에 상관이 약한 경우와 강한 경우가 있는데, 상관이 식상이 매우 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 원국에 있으면 좋고, 반대로 식상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운에서 와도 됩니다. 무조건 상관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상관과 일간, 그 다음에 그 관성의 힘의 세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관이 있으면 인성이 유무를 따져야 된다. 그러면 상관이 있으면 인성의 유무, 바로 아래 정인이 있지요. 여기도 편인이 있지요. 그래서 상관이 있을 때는 인성이 상관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폐인이 바로 되게, 이것을 상관폐인이라고 하죠. 상관폐인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상관은 뭡니까? 관을 상처내지요. 관을. 그러면 관이 뭡니까? 남자에게는 직장도 되고 자녀도 되지요. 여자에게는 남편도 되고 직장도 되지요. 이것을 상하게 한다, 상처낸다. 그러면 언뜻 보면 부정적이지만 이 인성이 있으면 상관폐인이 돼서 아주 재능이 있고 아이디어도 좋고 두뇌도 총명하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천재적인 이러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머리가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재성이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이 있으면서 정인이 있고 여기는 정재, 재성이 있지요. 이것을 상관생재라고 합니다. 상관생재로 설기가 되지요. 상관의 힘을 빼주지요. 재성을. 상관생재가 되면 어떻습니까? 상관생재, 돈의 길목을 잘 지킨다. 즉 돈 냄새, 돈이 가는 길.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비트코인을 했을 때 이 상관생재가 원활히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돈을 잘 벌지. 자, 그 다음에 상관이 있으면 이 평관, 상관 합사를 봐야 됩니다. 상관과 평관이 합의되면 이것을 상관 합살이라고 하죠. 상관 합살이라고 하죠. 상관 합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관이 있고 월천간에 평관이 있지요. 평관과 상관이 정임합을 하는 것을 상관 합살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상관의 부작용도 줄어들고
편관의 칠살의 부작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폐해가 없지요. 거의 적지요. 상관과 그 편관의 이 부작용. 그 외에 인성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인이 있어도 상관 폐인인데 여기에 이 편관이 있을 경우에 바로 아래 편인이 있으면 저것은 살인상생이라고 하지. 상관과는 연관 없으나 살인상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생토로 이 편관, 칠살의 부작용을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폐인, 상관생제, 상관합살, 살인상생이 원활이 되게 되면 이 상관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상관합살이 되게 되면 상관과 편관이 합살이 되는 대운이나 특히 세운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파트 분양 당첨, 그 다음에 해외 취업,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공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취업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경매에서 낙찰이라든가 아니면 뜻밖의 이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왜 상관도 흉신 중에 하나고 편관도 흉신 중에 하나죠. 이 흉신끼리 합살이 될 경우에는 뜻밖의 예측하지 않은 드라마틱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상관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와 같이 금수상관이 있죠. 자, 금수상관이 있습니다. 금수상관. 예를 들어서 금수상관에는 신금일간 옆에 임수가 있으면 금수상관이죠. 저렇게. 그 다음에 경금일간은 어떻습니까? 개수가 있으면은 금수상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수상관이 되는 사람은 두뇌가 굉장히 총명합니다. 재능꾼이지요. 그 정도는 머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금일간에 임수가 있다. 이것은 가장 두뇌가 총명하다. 경금은 이 크로스는 크지요. 경금은 무쇠와 바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수는 다소 그 바닷물이 아니라 칼칼 넘치는 물이 아니라 또랑물이죠. 그래서 금수상관보다는 경금의 개수상관보다는 신금의 임수.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신금일간이 임진시에 태어났다, 진시에 태어났다. 이것을 최고 사주로 보는 겁니다. 금수상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견줄 만한 것이 목화상관입니다. 목화상관.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인데 천간에 병화가 떴다. 아니면 사화가 지지에 떴다. 목화상관이죠. 이렇게 되면 언변술도 수려하고 두뇌도 총명하고 아주 팔방미인이죠. 그 다음에 간목일간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천간에 떴다. 아니면 지지에 오화가 떴다. 이것도 금수상관인데 을목에 병화가 뜬 목화상관이 간목에 정화가 뜬 목화상관보다 더 언변술이 수려하고 아주 그 끼가 농후하지. 자, 그 다음에 수목상관, 임수일간에 을목이 있다. 이런 수목상관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볼 수 있죠. 자, 그 외에 토금상관이 있죠. 토금상관도 있고 화토상관도 있죠. 화토상관. 토금상관이 뭐가 있습니까? 무토일간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다. 토금상관이죠. 이것은 약간 답답하기는 하나 토가 땅이고 금이 뭡니까? 금은 뭐하죠? 그래서 땅 속에서 광맥을 캐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무토일간에 신금이 있는 사람 아니면 유금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그 큰 횡재수로 봅니다. 땅 속에서 광맥을 캐는 형국이다. 그 다음에 화토상관.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에 기토가 천간에 있다. 화토상관이지요. 이 큰 태양이 기토로 설기가 잘 안 되니까 약간 답답하지요. 먹구름이 껴져 있죠. 태양이 뜨는데 기토, 먹구름. 그래서 병화일간에 기토가 천간에 뜨면 다소 불리한. 그래서
일단은 금수상간, 목화상간, 수목상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토금상간과 화토상간은 약간 부정적인 답답한 장애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와 같이 금수상간, 목화상간, 수목상간, 토금상간이라든가 화토상간격이 됐을 경우에 그런 사주가,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달러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렇게 재테크로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음일간의 상관이 있는 금수상관 이렇게 되면 음일간은 상관을 잘 활용합니다. 양일간은 식신을 잘 활용하죠. 예, 식신을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은 인수를 잘 활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간목일간은 병화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격은 이렇게 상관격, 이것은 편인격의 금수상관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죠. 사주에 상관이 있다는 것은 나 자유인이다. 자유로운 영혼이. 직업이 어떤 직업? 자유 전문 직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수상관이라든가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 직관력이 뛰어나죠. 금수상관이라든가 이게 이제 직관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있으면 직관력, 촉, 감각 그리고 언변술도 뛰어나죠. 금수상관이 언변술, 설계가 잘 되기 때문에 식상이 언변술이지요. 영구 언변술. 자, 그런데 이 상관과 정관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대체적으로 상관, 정관, 위화백단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글로 쓰겠습니다. 상관, 경관, 위화백단이다. 위화백단이다라는 말이 있죠. 상관이 관성, 정관을 보면 위화백단, 100가지 화가 따른다. 상관, 정관, 위화백단이다. 100%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관, 정관이 원국에 있어도 상관, 정관이 있어도 천간과 지지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성이나 재성이나 편관이 상관폐인, 상관생재, 상관합사를 해주느냐 아니면 해주지 않느냐 아니면 대운에서 와서 이 상관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잡아주느냐. 그래서 상관, 정관이 원국에 있는데 여기는 없죠.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상관이 있고 만일에 여기에 오화가 있다. 뭐 정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그다지 부작용이 없습니다. 상관, 정관이 월지와 일지에 있는 경우 아주 부작용이 크지요. 상관, 정관이 월일 아니면 일시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상관폐인이 돼도 합살이 돼도 상관생재가 돼도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언제? 상관운이나 정관운에. 자, 그래서 이 상관, 정관 운이 될 때는 미리 감지를 하고 왜? 관제구설수라든가 부부갈등이라든가 손재수가 따르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감지를 하고 사주를 보는 이유는 이 흉한운을 피흉치기를 하기 위해서 흉한 일을 피해가고 길한 일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관, 정관운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이 이것을 미리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절대 그 폐해는 최소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만약에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운전을 조심조심 방어운전을 하면 차사고가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비가 온다, 장마가 진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미리 우산을 준비해서 넉넉하게 우산을 쓰고 가면 비를 피할 수가 있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 정관, 위화백단이다. 상관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관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철학관이나 역술인이나 상담가를 찾아가면 겁을 주지요. 상관, 정관, 위화백단이라 가지고 자식이 안 된다, 남편이 안 된다, 단명을 한다, 이름을 갈아야 된다. 온갖 혹세무민으로 겁을 주지요.
이렇게 되니까 이 상담자 자체가 업을 지지요. 업을. 이 활인업은 그야말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관 있는 사주가 상관 있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상관 정관운에는 가급적이면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게 좋습니다. 자,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지요.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일까요?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내 주장은 50%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관 정관운이라든가 사주에 상관이 있는 사람은 남 탓과 불평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2배 흉한 일이 따라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 정관이 있거나 상관이 강하거나 운에서 상관 정관 운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줄이고 특히 남의 뒷담화를 하면 안 됩니다. 남이 없는 자리에서 호박씨를 깐다래지. 예, 남 탓을 하지 마라. 험담을 하지 마라. 반면에 상관폐인, 상관생제, 상관합살, 살인상생 중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설기가 되거나 이런 사람은 오히려 상관이 있으면 옛날 이 산업공상의 신분제 사회가 아니지요. 지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AI 시대지요. 예? 로봇 시대인데 지금은 인간의 질량이 70%로 급팽창한 사회이기 때문에 상관이라든가 특히 편입 이것이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크게 발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다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저 상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상관의 물리가 터지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자, 구독과 추천으로 복채를 내신 분들 모두 상관을 잘 활용하셔서 크게 발복하시길 천부경으로 축원하면서 심사론장에 상관이 있는 사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주제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